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제로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정말 많으시죠?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해결책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 불만제로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과 같이 보험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날씨도 사회도 쌀쌀한 분위기인 요즘 따뜻한 보험 정보 하나 가지고 계시면 아늑한 연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쉽게 알고 속지 말자.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 키우면서 보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서민경 전문가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정말 알짜배기 보험 정보를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분석 전문가 장은경입니다. 보험을 모르면 모험입니다. 위험한 모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비하여 준비된 안전한 보험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험 안심 가이드인 저와 즐거운 보험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보험 칭찬을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암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암보험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내가 준비한 암보험이 괜찮은 암보험인지 오늘 방송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서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민경 전문가님, 네. 그 암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여전히 암 발생률이 높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 시청자님들이 암보험 궁금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문의도 많으시고 왜 그러냐. 사실 암으로 걸리면 사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또 암이고요. 그만큼 또 사실 또 발병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통계치에 따르면 남자분들 5명 중 2명, 자그마치 39.6%나 암이 다 발병을 한 번씩은 하신 분들이시고요. 여자분들은 3명 중에 1명꼴.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전국 전체 통계를 봤을 때 3분의 1 정도는 암이 한 번쯤은 발병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뭐 저희 아버지도 5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었어요. 이게 남의 네. 얘기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항상 남의 얘기 상담 다닐 때도 네. 항상 남의 얘기 있거니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가족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암이 발병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저 정말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만큼 발병률도 많고 사실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남녀노소 제일 궁금한 보험이 무엇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암보험 문의가 가장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 성별을 따지지 않는 게 바로 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성 5명 중에서 2명, 여성은 3명 중에서 1명이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암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이재영 전문가님, 이 남녀 성비에 따라서도 암 발생하는 그 빈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암도 종류가 다양하죠. 네. 그중에 어떤 암이 발병률이 가장 높은지, 상위 3가지 암에 어떤 것이 있는지 국립암센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앵커님, 네.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남성분이요? 네, 위암이나 뭐 대장암이나 이쪽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남성분들 술, 담배 많이 하시죠? 네. 바로 15.4%, 1위가 위암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근소한 차이로 2, 네. 3위로 폐암과 대장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여성분들 한번 볼게요. 네. 1위는 많은 여성분들 아시다시피 20.5% 유방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갑상선암인데요. 요즘 중년 여성분들, 20, 30대 여성분들 가리지 않고 발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위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남녀 가리지 않고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암에 대한 발병 분율이 다르다는 거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암과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암에 더 많이 걸릴 수 있는지 이런 확률들을 따져본 다음에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위암이라든가 폐암 쪽 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유방암과 갑상선암 쪽에 있어서는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은경 전문가님, 그래도 예전보다는 의료 기술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생존율이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는 연도별 암 발생자의 생존율 차이 비교표인데요. 1993년부터 2018년도까지 암 발병률에 따른 생존율이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생존율이 4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2018년도까지만 봐도 70%까지 쭉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학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요즘에는 암과 싸우는 힘을 강하게 하는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와 같은 치료 기술이 새로 발견했기 때문에 의학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70% 이상으로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의료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만큼 생존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치료를 받을 때 생활비라든가 요양비라든가 뭐 등등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진단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서민경 전문가님, 그래도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참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친정아버지가 5년 네. 전에 딱 정말 저는 남의 얘기라고만 네. 생각했던 게 저희 아버지가 딱 걸리시니까 진짜 눈앞이 하얘지고 병원에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치료가 얼마나 길어질지, 이 치료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아빠, 제가 보험을 하고 있지만 막막했겠어요. 보험을 하나도 안 갖고 계셔가지고 네, 겨우 그랬나요? 네, 겨우 설득해서 실비 하나 겨우 마련해드렸는데 정말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네. 사실 가족력 이제 무시를 저부터도 못합니다. 이제 가족력 그쵸? 무시를 못하는 게 지금 표를 살짝 준비를 했는데 네. 부모님이 혹시라도 암이 발병을 하셨다 하시면 뭐 작게는 뭐 유방암, 위암, 대장암 같은 경우는 2배, 네. 뭐 많게는 5배까지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네. 혹시라도 형제자매 분들이 만약에 암이실 경우에는 작게는 2배, 많게는 9배까지 발병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암 진단금을 좀 넉넉하게 특히 이렇게 보험이 네. 많잖아요. 사실 종류가. 하지만 좀 암 진단비 쪽으로 좀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다시 준비하셨겠죠, 가족력. 예, 전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이 가족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암일 경우, 형제 자매가 암일 경우 무려 2배에서 9배 정도 더 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준비를 더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재영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는 암에 대해서 좀 대비를 잘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암 진단금은 어느 정도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네. 간암이 가장 많은 비용인 6,62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네. 그 밑으로 폐암이 4,600만 원 정도, 유방암이 1,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실비 청구하셔서 이 비용들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하지만 요즘 실비에도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비를 청구하셔도 어느 정도 비용의 몫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진단금으로 미리 준비하신다면 본인이 져야 하는 몫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 원인 제가 간암에 걸려 6,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1년에서 2년 정도 치료기관으로 쉬어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요즘 실비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에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생겨요. 네. 거기에 더해서 제가 만약 처자식이 있다면 생활비를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진단금을 8천만 원 정도 미리 준비하신다면 마음 편하게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네. 암 진단금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적게 준비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우리 전문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한 8천만 원 정도라고 일단 예시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적게 준비하면은 나중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준비하는 게 좋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은경 전문가님, 이제는 보장 범위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전문가분들이 암보험도 역시 보장 범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뭐 일반암, 유사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암보험에 가입을 했거나 가입할 사람이라면 다음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을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 고해감 등 이렇게 보험회사는 암 종류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다 가입해두면 든든하겠지만 낼 수 있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 암 진단비로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범위가 넓은 일반암과 유사암을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저 같은 여성분들은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 등 소액이나 유사암에 포함되는 암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여성 성인 암 발병률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를 충분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사암의 한도는 회사별 상품별로 다 다르지만 보통 20세 이하는 2천만 원, 20세 이상은 1,000만 원까지 준비 가능하시니까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외감의 보장 범위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소외감은 유방암과 남녀 생식기암, 대장 점막내암을 말하는데요. 보험회사와 가입한 시기 또 상품에 따라서 일반암 진단비에 소외감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암 진단비의 10에서 20%만 지급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반암 진단비를 다 받고 어떤 사람은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만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회사별로 꼼꼼히 따져보시고 일반암 특약 안에 소외감이 포함되게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잘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네. 비갱신형은 정해진 납입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고 갱신형은 해지 시까지 변동되는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는 것인데요. 먼저 기초공사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고 보완적으로 갱신형으로 플랜을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비 1억 원을 내가 마련하고 싶은데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먼저 비갱신형으로 5천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5천만 원을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꼼꼼히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안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보장 범위에 있어서는 일반암 안에 소외감이 포함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사암이라든가 소외감, 일반암까지 전체적으로 잘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보험료에 있어서 나중에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려면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드시는 분들도 많고 예전에 수술했던 이력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보험 가입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유병자 보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민경 전문가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요즘 정말 약 드시고 네. 아프신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많아요. 네. 그래서 특히 50대, 60대 어머님, 아버님 만나면 아, 내가 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뭐 갑상선약 내가 뭐 3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아, 내 보험은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네. 난 이제 준비를 못 해.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참 세월이 흐르면서 네. 사실 암으로 인해서 다들 치료 이제 요즘에 많이 되시잖아요. 네. 사실 보험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도 발전되죠. 발전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하려는 거는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질문을 딱 3가지만 합니다. 그래서 3, 2, 5라고 하는데요. 자,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 소견이 없다면 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이 없고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수술 입원 이력이 없으면 네. 가능하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자,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당뇨약을 드시더라도 내가 입원 수술이 2년 이내였고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으셨다면 준비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약을 뭐 한 10년 먹었어. 네. 5년 동안 이 약을 먹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건 안 돼. 다들 네. 그러시는데 자, 보험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을 드시더라도 혹시 내가 입원 수술이 2년이 지났어. 그러시면 한 번쯤은 좀 두들겨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시기보다는 이 3, 2, 5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병자 보험 3, 2, 5 보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재영 전문가님, 유병자 네. 보험도 종류가 많은데 이 3, 2, 5 보험보다 조금 더 저렴한 보험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325 보험이 가장 보편적인 유병자 보험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1년 전부터 335, 333이라는 새로운 유병자 보험이 나왔는데요. 간단합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325, 335 숫자가 다르죠. 3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이력 또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이력을 뜻하고요. 325, 335 끝에 숫자는 5로 같지만 서로 의미하는 바는 다릅니다. 335와 333에서의 끝의 숫자는 8대 질병 또는 6대 질병으로 진단, 입원, 수술한 이력을 뜻합니다. 묻는 게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더 까다로워졌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325보다는 더 저렴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병력이 있으심에도 6대 질병, 암,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간경화, 심장 판막증 등으로 진단, 입원, 수술 이력이 없으시고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이 없으시다면 더불어 간편하게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335 또는 333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드시는 분들은 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약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는 335, 333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장은경 전문가님, 네. 앞에서 암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잖아요. 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기도 하는데 이 암 진단이라든가 협심증의 진단을 받으면 보험 가입이 어려울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유병자도 보험을 가입하는 시대입니다. 만성질환이 있어도 보험료가 조금 비쌀 뿐 유병자도 가입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암이나 협심증으로 네. 5년 이내 진단을 받으셨어도 1년 혹은 2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이 없거나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 검사한 특이사항만 없다면 3일 혹은 3일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다 안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인 항목들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들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네. 보험료가 조금 비싸고 그리고 갱신형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유병자분들이 다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333, 335, 325, 뭐 3일보험 이렇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나는 보험 가입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들겨 보면은 거의 다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재영 전문가님, 이제는 그 1년 이내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준비가 가능하겠죠? 네, 다행히 1년 이내에 입원, 수술하신 분들도 준비하실 수 있는 1Q 보험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까다로운 조건 없이 오직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 받지 않으셨다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네. 더불어 1Q 요병자 보험은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 이력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진단을 새롭게 받으셨거나 2에서 3년 이내에 암을 제외한 입원, 수술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준비 가능한 보험이 1Q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년 이내에 입원이라든가 수술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1Q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서민경 전문가님, 네. 그러면 이 보험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보장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325나 네. 333, 335, 31까지도 사실은 일반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그 건강보험이라고 해요. 그 종합보험을 준비하시는 그 담보 구성대로 똑같이 준비가 오. 가능하세요. 좋네요. 정말 좋죠. 그러게요. 사실 네.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사실 이대 질환이세요. 네. 그래서 뇌혈관이나 네. 뭐 허혈성 심장이 될까 안 될까 그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요새 유병자 보험이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한번 비교를 살짝 해봤는데 네. 325나 333, 335 같은 경우는 암진단, 유사암,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그리고 각종 수술비까지 다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보험은 좀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네. 분들이 좀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3일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뒤에 5가 없잖아요. 네. 암으로 혹시라도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3일 보험은 길게는 30년 갱신형으로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암 진단에 뇌혈관과 허혈성까지 다 준비가 네. 가능하시니까 내가 혹시라도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어도 내가 이 수술이나 하신지 수술 입원 이력이 2년이 넘으셨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Q 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술력이 있으신 네. 분들은 이제 1Q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대 질환, 뭐 뇌나 심장 쪽에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5만 묻잖아요.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나요? 이것만 묻기 때문에 1Q 보험도 좀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너무 좋은 점은 그 일반 건강체 보험과 거의 맞아요. 비슷하게 준비가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병자 보험 준비는 가능한데 건강체 보험보다 보장이 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체 보험이랑 거의 비슷하게 준비가 가능하니까요. 유병자이신 분들, 약 드시고 있는 분들은 나한테 맞는 보험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비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어린이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계의 팔방미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자, 서민경 전문가님, 어린이 보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어린이의 보험하면 정말 애만 들어가 할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처음에는 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어린이니까. 저 앵커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아, 그래요? 제 나이에 어린이 보험이 돼요. 제가 어린인가요? 제가 어린인가요? 이렇게 네.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태아보험 이름이 좀 많아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태아보험이라고 하고 네. 태어나고 나면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고 20살이 넘어가면 어른이 보험이라고 별명이 참 네. 많죠. 이게 좀 다양한 이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오늘 똑똑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제 나이에 어린이 보험 준비가 가능한가요? 막 이렇게 여쭤봤었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어린이라고 해서 정말 뭐 유치원생들 막 그 정도 되는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실 거지만은 30세까지는 준비가 가능하니까 좀 성인분들도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왜 어린이 보험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걸까요? 네, 간단하게 성인보험하고 네. 비교를 좀 해볼게요. 성인보험 30살이 넘어가면 이제 성인보험밖에 준비가 안 되시는데, 자, 성인보험은 가입 나이가 15세부터 네.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다 네. 보니까 15세 이상이 됐는데 내가 성인보험에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네. 내가 20살이 넘어가서 성인보험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이 아이고. 예, 돈을 막 더 내고 계시는 거죠. 아이고. 네, 겹치시니까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되고 네.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금 같은 경우가 한 증권 안에 5천만 원 정도 준비가 되시고요. 유사암은 최대 2천. 그리고 이대 질환도 최대 2천만 원까지밖에 사실 준비가 안 되세요. 하지만 어린이 보험은 0세부터 만 30세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고 암 같은 경우는 한 증권당 1억에서 최대 1억 5천까지도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유사암이 사실 조금 관건인데 유사암이 한 증권당 3천만 원까지도 준비가 가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이대 질환 요즘에 굉장히 핫하고 이대 질환 준비를 네. 하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눈에 이렇게 막 불을 네. 켜고 계시는데 이 이대 질환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한 증권 안에 3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어린이 보험에 또 이렇게 획기적으로 좋은 게 면책 기간이세요. 이게 뭐냐면 3대 질환, 그러니까 암이나 뇌나 심장 관련된 진단비에 관련해서는 1년 미만은 50%고요.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90일 면책 기간이 성인보험에 있는데 면책 기간이 뭐냐면 90일 동안 그 안에 혹시라도 뭐 암이 발병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너가 뭐 암을 5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급해주지 않겠어. 이게 네. 면책 기간이세요. 근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 90일 면책 기간이 15세 미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50%도 없으세요. 오. 그래서 네. 좀 내가 20대, 저는 정말 20대 분들에게 이 어린이 보험을 널리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면책 기간이 없는 이 어린이 보험, 그리고 한증권 안에 단단하게 튼튼하게 준비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덕분에 예, 이 맞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어린이 예, 맞습니다. 보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20살 넘어가면은 그냥 다 성인 보험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린이 보험으로도 준비가 가능하고요. 성인 보험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입 한도도 크게 가져갈 수 있고 또 면책 기간도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혹시 내가 아직 25살, 뭐 28살이다 그러면 성인 보험으로 준비할 게 아니라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재용 전문가님, 예. 다른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앵커님 네. 납입 면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그럼 들어봤죠.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보험료 안 내도 돼 이런 기능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네. 더 간편하게 이제 설명을 음. 해드리자면 네. 납입 면제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보험료 납입 기간을 20년 또는 30년으로 지정했을 때 납입 기간 중에 큰 병에 걸리면 제가 보험료를 아무래도 납부하기 힘들겠죠. 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 납입을 면제시켜주는 기능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인보험과 어린이보험은 서로 납입 면책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네. 두 보험 다 일반암에 걸렸을 때는 납입을 면제해주지만 어린이보험은 일반암보다도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도 납입을 면제해줍니다. 계속 비교를 해보자면 어린이보험은 질병상해 후유 장애가 80%가 아닌 50%, 뇌졸중이 아닌 뇌혈관,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허혈성 심장의 진단만 받아도 납입을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20대 분들은 성인 보험이 아닌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살펴봤을 때 납입 면제 폭이 어린이 보험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큰 질병에 걸렸을 때만 납입을 면제해준다면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작은 질병에 걸려도 납입을 면제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살 이하이신 분들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장은경 전문가님, 그러면은 어린이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네. 가성비 넘치게 준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납입 면제 말고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다자녀 할인 제도라는 겁니다. 다자녀 할인 제도는 피보험자가 태아를 포함한 0세부터 30세 미만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때 형제 자매가 2명 이상이라면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 할인율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인데요. 피보험자가 본인을 포함해서 2인 이상이라면 매월 작게는 1%에서 많게는 5%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네. 가입하는 상품들이 장기로 납입을 하기 때문에 납입 만료 시점까지 계산을 하면 꽤 큰 금액을 아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세 자녀를 둔 부모가 어린이 보험으로 매달 10만 원씩 30년을 납입을 한다면 그 어린이 보험에 다자녀 할인제도 5% 적용을 받는다면 매월 5천 원씩 할인을 받게 돼요. 근데 그거를 30년을 계산하면 무려 180만 원을 아끼게 되는 거죠. 또한 내 아이가 2명인데 한 명은 A 보험사에 또 다른 한 명은 B 보험사에 가입을 했더라도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을 하시면 확인 후 다 할인이 가능하십니다. 단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상품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먼저 증권을 확인해 보시고요. 일부 회사는 누락된 시점부터 또 적용을 해주기도 해서 가입할 때 놓쳤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가입할 때 놓쳤어도 소급 적용해주는 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보험회사마다 또 상품이 다르고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태아 보험일 때는 둘째 태아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 가입 시점부터 둘째를 적용해주는 회사도 있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적용을 해주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모든 회사가 첫째는 둘째가 태어난 이후부터 적용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자녀면 좋겠네요. 할인이 그쵸.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다자녀이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장은경 전문가님, 지금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이 첫 번째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또 다르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또 있죠. 보험은 크게 표준형과 무해지 환급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준형에 비해 무해지 환급형이 4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한데 그 이유는 표준형은 납입기간 중도 해지 시에 해지 환급금이 발생을 하고 무해지 환급금은 이름대로 내가 중도 해지 시에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주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시는 이유가 해지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으로 진행하시면 좋은데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표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 보시는 표는 5세 여아 30년 나 100세 만기 때의 표준형과 무해지 환급형의 보험료를 비교한 것입니다. 일반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3대 질병인 암, 뇌, 심장에 대한 보장 위주로 구성해 봤는데요. 암 진단비 1억, 유사암 2천,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진단비 수술비 각각 5천만 원과 2천만 원씩, 그리고 상해 질병 종수술비 5종 기준으로 600만 원, 상해 후유 장애 1억 원으로 수술비까지 구성된 설계입니다. 이 구성 그대로 30년 나 100세 만기 시 표준형은 16만 4,080원, 무해지 환급형은 6만 5,057원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어린이 보험뿐만 아니라 보장 자산을 준비할 때는 납입 가능한 금액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구성해야 오래오래 보험을 유지하실 수가 있죠. 또 해지 시 표준형은 보장 보험료에 추가로 납입한 부분을 돌려받는 거지만 해지하지 않으면 매달 보험사에 40% 이상 기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반면 무해지 환급형은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하나도 없지만 대신에 표준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오래 부담 없이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필요한 시기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아마도 유리하실 겁니다. 그러게요. 이 표준형으로 준비를 할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2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실 보험은 해지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유지를 잘해서 나중에 보장을 잘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민경 전문가님께서 이 어린이 보험에 대한 장점들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린이 보험의 장점. 첫째, 면책 기간이죠. 면책 기간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1년 미만 50%가 네. 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납입 면제 기능이었어요. 납입 면제 기능이 성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질병상의 후유장애가 80% 이상이지만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뿐만이 아니라 유사암 발병 시 또는 이제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질병상의 50% 이상. 일대, 그러니까 납입 면제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꿀팁 2가지 알려드렸죠. 네. 혹시 가족, 저희 애도 제가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네.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두 아이들이 정말 다자녀 할인을 잘 받고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그거 굉장히 꿀팁이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보험사가 다르더라도 네. 다 보험회사에서 최소 1%에서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5%가 되는 회사에서 오. 지금 또 할인을 받고 네. 있는데 이렇게 좀 알아보셔서 좀 다자녀 할인을 좀 챙기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장경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무해지 환급형, 저희 아이들도 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보장을 준비했을 때 얼마나 내 돈을 아껴서 준비하는지 네. 사실 혹시나 모를 일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시는 건데 거기다가 막 일부러 뭐 저축 삼아서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쵸. 건강보험은 최소의 금액으로 보장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가 사실 관건이라 어린이 보험은 좀 무해지 환급형으로 저렴하게 좀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인보험보다 장점이 훨씬 좋죠.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30살 이하이신 분들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서 말씀하신 오늘 장점들 다 가지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서민경 전문가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고 보험에는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우선은 30세 남자분이셨어요. 네. 네, 본인이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있는지, 내 보험료가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아, 전혀 모르고 계시는. 30세면 어린이 보험도 그렇죠. 가입이 가능한 그러니까 나이인데. 저희가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어린이 보험이 한 개도 없으셨다라는 아이고, 거.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진짜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네. 없으신데 보험료가 자꾸 나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부담이 되시기도 하니까 이제 문의를 주셨었던 것 같은데, 아 정말 너무 안타까웠던 게 네. 한번 제가 표를 살짝 준비를 했는데 보험을 네. 자가면서 12개나 갖고 계세요. 근데 12개 중에 오. 두 개 정도는 이제 저축 생각하셔서 네. 미리 좀 준비하신 것 같고요. 이 안에 뭐 종신보험도 있으셨는데 이 종신보험 안에 또 실손이 같이 끼겨 있었고 그 외에 안보험과 건강보험이 5개. 운전자 보험도 2개나 운전자 보험 있어요? 2개. 네. 운전자 보험도 자그마치 7만 원. 거기에 치아 보험도 2개. 네, 치아 보험도 5만 5천 원 네. 이셨어요. 근데 본인이 제가 이렇게 내고 있었나요? 30살인데 네. 47만 원이나 납부를 하고 맞아요. 계셨네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와 좀 이렇게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건강보험과 안보험이 모두가 다 갱신형으로 준비가 그렇군요. 짧게는 오. 10년, 길게는 20년 갱신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운전자 보험 되게 획기적으로 2가지를 네. 7만 원이나 내고 계시잖아요. 비싸요, 그리고. 네, 너무 잘 알고 네. 계세요, 우리 앵커님. 네. 네,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10년 만기, 20년 만기인데 자그마치 7만 원. 여기 적립보험료가 아주 알뜰살뜰 다 적립보험료를 낑기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치아보험도 2가지. 네. 그래서 보험료가 총 47만 원을 오. 현재 납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분은 저희가 너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은 어린이 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네. 보험료가 너무 과다했고 네. 갱신형의 특징 뭘까요? 보험료가 계속 오르잖아요. 네. 저희 아까 장은경 전문가님 말씀하셨지만 특히 어린이 보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첫째는 우선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젊었을 때 보험을 열심히 내고 네. 내 나이 5, 60대에는 보장만 편하게. 받으시게 네.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어린이 보험이 없으시면서 다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내 나이가 지금 30이시지만 40, 50이 되면 2배, 3배로 네. 이렇게 점점 보험료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성이세요. 그래서 하나씩 담보들을 좀 리모델링 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에 그러니까 종신보험도 하나 있었지만 기본 특약적으로 들어가는 상해 사망까지 총 다 해서 4억 5천에 질병 사망이 2억 원에 가입되어 있으셨고요. 그리고 후유장애는 또 상해만 있으셨어요. 거기다 일반암과 유사암이 일반암은 2억 9천인데 유사암이 굉장히 소액이죠. 네. 2,800만 원. 하지만 말이 2억 9천이 사실 다 갱신형이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시기도 했고요. 거기다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은 또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뇌 졸증, 그리고 뇌출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에 다 갱신형으로 지금 과도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거, 그리고 각종 수술비가 조금씩이나마 있으셨지만 이 또한 다 갱신형이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내 나이 40, 50 됐을 때는 지금은 47만 원이지만 네. 60만 원, 70만 원은 사실 금방 되실 수밖에 없는 보험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운전자가 2개 있으신 게 17년도에는 분명히 교통사고 처리 점검이 3천만 원이셨을 거예요. 아마 보강하시려고 하셨는데 보강하신 거 치고도 7만 원이나 내시는데 네. 사실 처리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6주 미만 합의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전자 보험은 그때그때 도로교통법에 맞춰서 새로 변하는 운전자 보험으로 그때그때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내 돈 아낀다 생각하시고 운전자 보험은 사실 10,000원대가 가장 적당하세요. 그래서 10,000원대로 유지하시다가 법이 바뀌었을 때 보험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거든요. 운전자 보험은 특히 그때 좀 다시 그냥 아까워하지 마시고 보강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30세 이 남자분을 제가 한번 리모델링을 새롭게 해보았는데요. 네. 자, 우선 노후 대비하기 위한 그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은 유지를
해서 10년 납이세요. 또 짧으셔서 10년 네. 동안 잘 유지를 하셔서 뭐 노후 때 잘 쓰셔도 좋고 혹시 40대, 50대가 돼서 장가를 가셔서 아이를 위해서 네.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이 있긴 있으셨어요. 하지만 특약들이 다 갱신 특약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사망보장을 좀 낮춰서 감액으로 완납을 하시게끔 했고요. 갱신되는 보험 그 보장들은 좀 다 삭제를 했고요. 실비는 2009년도 100% 실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갱신형 안보험과 건강보험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이 두 가지는 정리를 하고 좀 간단하게 증권 하나로 좀 보완을 좀 해드렸고요.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5년 만기랑 10년 만기로 준비를 하셨지만 지금 30대이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 같은 건 지금은 안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은 정말 본인이 하실 것만 딱 보장이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또한 좀 보장을 조금 줄여서 좀 다르게 좀 구성을 해봤고요. 특약 같은 이제 뇌혈관과 허혈성 관련해서 이 어린이 보험으로 네. 좀 새롭게 보완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한번 쭉 보시면 네. 안보험과 건강보험은 다 갱신형이기 때문에 정리해드렸고 그래서 어린이 보험으로 보완해드렸고요. 운전자 보험 또한 보완해드렸고요. 치아보험은 2개 중에 한 건만 이분한테 맞는 걸로만 네. 추천을 드려서 그것만 유지를 하시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됐더니 사망보장은 사실 지금은 처자식이 없으셨어요. 혼자 혼자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사망보장이 필요치 않다고 하셔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도와드렸고요. 대신 후유장애 담보를 조금 넣어드렸어요. 질병 후유장애는 병력이 없으셔야 사실 준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어린이 보험 때 암, 심장 3대 진단비는 많이들 아셨겠지만 어린이 보험 저희는 4대 진단비라고도 얘기를 해요. 질병 후유장애는 3%짜리를 꼭 같이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같이 함께 준비를 해드렸고요. 암과 그리고 표적항암, 이건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들이라서 표적항암 5천만 원까지 같이 준비해드렸고 뇌혈관과 허혈성이 아까는 X표였잖아요. 네. 지금 2천만 원씩 각각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각종 수술비 적게는 100만 원부터 이대질환 관련돼서는 2천만 원까지 쭉 준비를 해드렸고 또 운전자에서는 교통사고 그 합의금 같은 경우는 1억 3천까지 해서 좀 더 넉넉하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네. 보험료가 자그마치 12만 8천 원이 절감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은 그대로 유지. 그리고 보장성 보험이 32만 원에서 19만 원대로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12만 8천 원이 절감이 되셨고요. 이분은 이제 갱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유지만 잘해 주시면 나중에 100세 때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30대 남자분들은요. 네. 특히나 더 자기의 그 니즈가 확실하시기 때문에요. 한 40쯤 됐을 때 요때 갱신형의 안보험을 조금 이렇게 서브 역할로 같이 하시면 현재는 5천만 원이지만 암 발병률이 보통 40세에서 60세 요때가 제일 많으세요. 네. 그때까지 보강을 딱 하시면 1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맞게 자기의 보험이 맞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내 돈 아끼는 보험 준비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세라서 어린이 보험 준비도 가능했는데 어린이 보험도 없는 상태였고요. 또 보험료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약 50만 원 정도, 47만 원 정도 내고 있었는데 우리 전문가 분의 도움으로 좀 갱신령도 없애고 어린이 보험으로 보완을 하면서 또 운전자 보험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떤지 점검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험 전망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했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험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